도시의 번화가 고급 벤츠가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운전자는 백만장자 노인 강명호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주름진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서류 가방을 꼭 쥔 채 차를 몰고 있었다. 그 순간 차 앞으로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소년이었다. 강명호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아슬아슬하게 멈췄고 소년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숨이 막힐 듯 놀란 소년은 억지로 일어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건넜어요. 강명호는 굳은 표정으로 소년을 내려다봤다. 그러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 낡은 사진 한 장 소년에게 내밀었다. 이 사람, 너 아는 사람인가? 소년은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사진 속 여자는 그의 엄마였다.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거 우리 엄마인데요? 강명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간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년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물었다.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예요? 강명호는 낮게 대답했다. 내 엄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었지. 소년의 표정이 흔들렸다. 하지만 강명호의 눈빛엔 기묘한 광기가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날 배신했어. 소녀는 뒷걸음질 쳤다. 배신이라뇨? 강명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녀는 내 전부를 빼앗아간 여자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내 아이도. 소녀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내 아이, 설마. 강명호는 갑자기 소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내 엄마는 나를 떠나 새 남자와 도망쳤지. 그리고 널 낳았다. 소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저는 강명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래,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소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강명호의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는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건 안도이기도 하지. 왜냐면 난 지금도 내 엄마를 죽이고 싶으니까. 소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강명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날 파멸시킨 여자를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소년은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엄마는 늘 저를 지켰어요. 강명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내 엄마에게 전해라. 내가 곧 다시 나타날 거라고. 소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순간 신호등이 바뀌며 자동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명호는 차에 올라탔다. 차창 너머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가 그녀를 지킬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 그리고 검은 벤츠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소녀는 멍하니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 여전히 쥐고 있는 건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 엄마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과거는 너무도 차가웠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엄마에게 진실을 물어야 한다. 소년은 사진을 움켜쥔 채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이거 왜 아저씨 지갑에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진을 보자마자 그녀는 무릎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명호, 그 사람을 만났구나. 소녀는 울먹였다. 그 사람이 엄마가 배신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엄마를 죽이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는 두 손을 떨며 머리를 감쌌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검은 벤츠에서 내린 강명호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왜 나를 배신했냐? 왜 떠났냐? 왜 내 인생을 망쳤냐?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나는 널 배신하지 않았어. 나는 쫓겨난 거야. 강명호는 분노에 치를 떨며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 내가 날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얘길 내 어머니가 직접 했다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엄마는 충격에 고개를 저으며 절규했다. 내 어머니가 그 모든 말을? 그럼 내가 떠난 이유가 내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음모였단 말이야? 강명호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는 숨을 고르며
모든 진실을 토해냈다. 나는 내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내 어머니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돈과 명예를 위해 나를 집에서 내쫓고 내겐 내가 배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강명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는?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히 말했다. 그래, 너는 그의 아들이야.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진짜 후계자. 강명호의 손에서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내가 평생 원망했던 건 내 어머니의 거짓말이었단 말이냐. 엄마는 오열했다. 그녀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찢겨나갔고 너는 아버지 없는 아이가 되었어. 강명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굵게 흘렀다. 나는 내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널 받아들이고 싶다. 소년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버지, 강명호는 소년을 끌어안았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분노와 오해가 눈물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엄마는 흐느끼며 속삭였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순간 강명호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 내 어머니가 저지른 죄를 드러내야 한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편지에는 친모가 쓴 글이 적혀 있었다. 그 여자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그 아이를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명호, 내게는 그녀가 배신했다고 말할 것이다. 엄마는 그 편지를 보며 몸을 떨었다. 소녀는 숨이 멎을 듯 충격에 사로잡혔다. 강명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제야 알겠다. 넌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내 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배신한 거다. 모든 진실은 드디어 밝혀졌다. 강명호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공개했다. 자신이 평생 원망하던 여인이 억울하게 내쫓긴 피해자였음을,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진짜 후계자임을 세상에 알렸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백만장자 가문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났고 강명호는 비로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소녀는 눈물 속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다. 세상이 알게 하겠다. 이 아이가 나의 모든 것이다. 엄마는 아들과 강명호를 바라보며 수십 년 묵은 원한이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세 사람은 마침내 진실을 마주했고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엄마를 지켜낸 것처럼 아버지와 이 가문도 내가 지켜낼 거야. 강명호가 모든 진실을 밝힌 후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났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소년에게 쏠렸다. 백만장자의 숨겨진 아들, 억울한 어머니의 복수구. 이제 아들이 가문을 잇는다. 소년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를 반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시기하고 위험하게 바라보는 눈빛들도 있었다. 강명호의 재산과 권력을 노리던 이들은 이제 어린 소년을 새로운 표적으로 삼았다. 소년은 그 사실을 깨닫고 결심했다. 나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의 아들이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엄마를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내 힘으로 아버지와 가문을 바로 세워야 해. 그는 어린 나이에도 공부와 훈련에 매달렸다. 아버지는 늦게나마 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려 했다. 경영, 사람 보는 눈, 세상을 다루는 방법. 소녀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강명호가 세상을 떠난 후 소녀는 당당히 가문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언론에서 백만장자의 아들이 아닌 새로운 지도자로 불렸다. 하지만 소년의 마음속에는 늘 다짐이 남아 있었다. 나를 지켜낸 엄마, 마지막에
진실을 밝혀준 아버지. 그들의 삶이 억울하지 않도록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소녀는 그렇게 과거의 배신과 눈물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